빨간 인주에서 묘한 전율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갑자기 좀 막막해집니다. 다른 방법을 제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신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대표입니다. 제 앞에는 일본에 보낼 각 서류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로정대 시민모임은 2019년 4월 광주 전남에 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 모아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1차에 원고 54명, 2차에 원고 33명에서 모두 87명이 일본 11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미쯔비시 중공업하고 스미세키 홀딩스 사건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애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피해자들이 그 가해 기업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단히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지원단체의 힘을 빌어서 일본에 있는 기록을 좀 찾아보고자 여기 이제 일본에 보낼 위임자 원고들을 대신해서 일본의 지원단체 나고야 소송 지원회 고이대 유타카 사무국장님께 이 원고들의 후생연금 기록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일들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들에 관련한 기본 신상과 함께 그 기업에서 만약 종사했다라고 하면 후생연금 납입 기록이 있을 것이니까 이걸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미쯔비시 중공업으로 동원되신 11분에 대한 저의 신청을 부탁드리고자 이제 국제우편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하고 계신 분들을 대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관련한 도장까지 이렇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구사일생으로 목숨 건져서 살아온 것이 다행일 정도이지, 내가 임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멱살잡이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일본 정부나 일본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소송을 해야 될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피해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고 87명 중에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3명에 불과하고 84명은 그 유족이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유족분들의 나이도 사실은 7, 80대에 가깝기 때문에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데 피해 당사자들은 돌아가시고 또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는 그 각종 자료들을 최소한 인도적 차원이라도 우리 정부나 그 동원 피해자들한테 제공해야 도리인데 일체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당신들 회사에서 나 두드러 맞았어. 굶어서 배고픔에 시달렸어. 열악한 환경에서 사지로 내몰았어. 당신들 임금도 안 줬어. 그러니까 당신 사장이 여기 나 고향에 돌아가니까 사인해 주시오. 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특히나 이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어쨌거나 일본 쪽에 그 자료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후생연금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일본은 그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서 우리로 보면 국민연금 성격의 후생연금을 일찍 도입을 했습니다. 1944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44년 10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동원 피해자들 역시 사실은 대기업들에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본인은 잘 모르지만 후생연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론 월급도 안 줬지만 그 월급의 일부를 원천 공제해가지고 제도였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그 해당 기업에서 근무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는 이제 매우 유력한 뭐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후생연금은 이 싸움의 진실을 찾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이제 서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사막에서 뭐 바늘찾기 식으로 이게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근거가 있는지를 일본에 뭐 의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종신자 할머니들, 예를 들어서 양금닭 할머니가 일본에서 재판을 할 때 1999년 3월 달에 재판하기 1년 전 1998년도에 이 후생연금 기록을 좀 찾아달라고 신청서를 냈는데 12년 동안 있다 없다 말 한마디 없다가 일본 소송이 다 끝난 2009년에서야 12년이 지난 뒤에서야 보니까 당신의 기록이 있더라. 일본 재판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놨던 것이 지금 이 서류였었습니다. 보시면 빨간 도장으로 해가지고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한 것인데 논란이 됐던 99엔 사건이 이렇게 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60년, 70년이 더 지난 강제노역의 그 피눈물 대가가 99엔이라고 하는 우습게 짝이 없는 이 사건으로 왔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소송을 했던 2차로 했던 김재림 할머니랄지 이분들이 관계 소송을 할 때 일본에 있는 후생연금 기록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방법을 찾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이 199엔이었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 99엔이니 199엔이니 일단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는 12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렇게 내놓은 경우도 있어서 이게 소기의 결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후생연금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얼마만큼 어설프기 짝이 없거나 아니면 피해자들 권리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여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문제를 모두 마감 지었다라고 하면 뭐 그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99엔 이렇게 돈을 내놔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청구한 후생연금 비록 금액은 적지만 99엔, 199엔 내놓는 것은 사실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두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설프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 판결대로 하자고 하면 피해자들 권리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빨간 인주에서 묘한 전율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많은 분들이 고인이 되셨고 이제 그 고인이 되신 분들로 나이를 쫓아가는 그 유족들이 대를 이어서 이 험난한 진실 찾기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가해자들이 최소한의 도리나 양심을 가져서 이분들이 돈에 환장해서 이 소송하고 있는 분들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억울한 한을 또 풀고 또 그 진실을 쫓기 위한 것이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이 원고들의 그 절절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험난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체국에 왔는데 방금 창구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항공 우편 비행기가 경유하는 지역이 오사카와 나고야 지역 이외에는 운항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나고야에 보내려고 했던 이 서류 우편 접수를 받아주지가 않는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좀 막막해집니다. 다른 방법을 제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네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우체국에 왔습니다. 원래는 그 나고야로 자료를 보내기로 했었는데 일본에서 오사카와 도쿄가 아닌 지역의 항공 우편물을 접수를 안 하는 통에 결국 방법을 찾다가 결국 도쿄에 계신 분을 통해서 나고야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지금 서광주 우체국에 들렸습니다. 어떻게든지 결국 보내긴 합니다. 좋은 결과로 나중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